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관련이긴 한데요. 근데 뉴스에서 하도 이 인버티드 일드 2년물인가요? 3년물인가요? 그 국채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이 일드 커브가 역전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핫하지라고 보니까 이게 논쟁거리를 낳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시다시피 테크 쪽에 일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말 그 핫한 정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테크 만능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가 결론이고, 그 예가 뭐 다른 예도 있겠지만 테슬라도 있다 라는 게 뭐 결론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기술 테크 만능주의에 빠진 일렉트로캡이 이런 인버티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얘기도 좀 할 거고요.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 트윗도 좀 봐야겠죠.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주식은 더 많으시니까, 인버티드 일드가 뭐냐면 이제 단기가 장기에 비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리세션의 전조로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over 60year라고 하니까 뭐 6, 7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재미나게 읽은 거죠. 당연히 머릿속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어떻게 역전이 되지? 장기로 돈을 보유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역전이 되지라고 보니까,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에, 이거는 국채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픽스드니까 거기에 돈이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게 뒤집어지겠죠. 이러면은 은행들이 무지무지 어려워집니다. 은행들은 보통 숏텀으로 빌려서 롱텀으로 이제 그 차이를 먹고 하는데, 이제 그럼 자금을 수혈하기가 이게 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전조로 아주 잘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또 너무 믿으면은 힘든 게, 이게 다 맞다 손 치더라도 결론부터 대부분 맞았죠. 뭐 2년물하고 10년물 하면 2년하고 10년짜리 트레저리들을 비교하면 뭐 100%라고는 하지만, 자, 리세션이 왔다 칩시다. 근데 그 리세션이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엄청난 상승장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탈 거냐라는 거죠.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타기가 일반인들은, 뭐 기관도 틀리는 마당에 일반인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는 기술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이따 뒤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여기 보면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을 때 누구도 이게 얼마나 긴지, 언제 점핑할지 이걸 아는 거는 10만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걸 타겟팅 해가지고 주식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그거를 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워싱턴 포스트에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버전스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30년짜리, 그러니까 30year treasury yield랑 뭐 5-year treasury yield를 비교해보면 뭐 이것도 나름 단기 장기인데 틀린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wrong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적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2년, 10년은 거의 뭐 이건 100%인데, 요렇게 하면 이제 wrong 시그널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그 다이버전스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뭐 전체적인 트렌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틀린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진짜 제가 봐도, 저같이 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이런 장부상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는 좀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이랑 뭐 10년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1년, 10년, 뭐 아니면 여기 틀렸다는 5년, 30년도 있고, 뭐 20년도 있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트렌드가 변하지 적이 별로 없었는데, 히스토리컬리 잘 맞아왔는데, 갑자기 다이버전스, 이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각각 지표들이 이제 난리를 치면서
이제 논쟁거리가 됐지만 어쨌든 2년, 10년은 어쨌든 굉장히 강한 리세션 시그널이고 이게 지금 거의 뭐 뒤집어졌다고 봐야겠죠? 뒤집어질랑 말랑 거의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논쟁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에 오는 상승장을 맞출 방법이 없고 통계적으로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저라면은 별로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도 이런 류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석에 틀렸다라는 맞지 않았던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도 얘기를 했지만 돈을 그렇게 뿌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줄 알았는데 아마존이 유통 혁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서프레스 되는 완전히 억누러지는 기술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예측을 다 박살내는 경우도 있고 멀리 안 가고 테슬라만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에서 주는 이제 보조금도 그나마 찔끔 주는 뭐 주마다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페더럴 보조금, 페더럴 가버먼트의 리베이트는 그냥 끝났고요. 이미 그 주구장창 이미 옛날에 얘기해서 주에서도 근데 살짝 있었죠. 근데 가격을 너무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보조금마저도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보조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을 잃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좀 지났네? 몇 년이 지났는데 보조금 안 받고 게임에 지금 참여한 지가 꽤 지났죠. 테슬라는 보조금을 잃어버린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인기가 높고요. 얼마나 상품성을 좋게 하냐 기술적으로 비싸더라도 그만한 상품성을 주게 되면은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거죠. 요즘 일본이 엔저로 되게 이제 힘들죠. 근데 보통 엔저가 되면 수출이 느는데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상품성을 좋게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정책으로 싼 환율을 이용해서 그거에 즐기게 되면은 결국 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엔저로 가는데도 수출이 늘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어려운 미국에서 인건비도 비싸고 이런 나라에서 계속된 혁신을 통해서 결국 이 프로덕티비티를 계속 올리고 코비드 맞아서 이게 쭉 올라가죠. 미국이 이 비싸고 경영 사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인건비도 비싸지 의료비도 비싸지 그렇지만 기술 혁신을 그런 것들이 제조의 강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미국의 여러 기업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지금의 미국의 강대국이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 앞으로 미래를 이끌 초첨단 기술들은 사실 미국에 다 있죠. 그러니까 설령 저는 그게 테슬라라고 믿지만 테슬라나 애플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기업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가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을 하나 두 개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미국만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인건비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하기 힘든 여건들이 이 많은 미국 기업들을 기술 혁신으로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모드로 들어가게 떠밀었다라는 이론이 요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최근 2021년 4분기에는 이게 6.6%라는 뭐 인플레이션 고려를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높은 힘들고 어려운 경쟁 속에 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저도 항상 이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인건비를 낮추고 사람을 잘 자르게 하면은 그런 것에 너무 젖어들게 되면 기술 개발 혁신을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해고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인건비가 높아지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냐. 그러면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강제로 이거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덕티비티가 같이 뒷받침이 되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의 순기능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트윗을 보면은 노조의 그 오피서 한 분이 이게 횡령을 하셔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인플로이 워커들은 밀리언회를 만들어냈는데 니들은 이제 횡령이나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마지막으로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재미난 거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쇳덩이 이거 굉장히 높은 템퍼레처죠. 근데 이걸 맨손으로 칩니다. 근데 이제 손이 멀쩡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론 머스크가 절대 집에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과학적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옛날에 제가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 그의 영하 한 190도 가까이 가거든요. 그 근처 언저리 가는데 거기에 손을 닿아도 손이 순식간에 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요 손에나 어떤 손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을, 사실 제가 손을 넣은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실리콘 칩을 세게 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이 들어있는 걸 깨야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깨야 되느라고 급속히 얼리느라 리퀴드 나이트로젠에 퐁당 담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이런 물질들이 다 조금은 레디에이션을 다, 그러니까 힛을 조금씩은 발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기막이 형성됩니다. 특히 우리 손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킨이나 이런 데서,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트윗에도 일론 머스크가 답글된 거에도 순식간에 이렇게 보호막이 이제 약간 생성이 돼서 저렇게 해도, 근데 절대 하라는, 그렇다고 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절대 집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손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를 낮은 온도로 내리든 높은 온도로 올리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 물체에 약간의 이런 어떤 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살짝 보호막이 생깁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여기 피가 흐르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잠시는 괜찮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리퀴드 나이트로젠 샘플을 퐁당 담갔는데 예상외로 마이너스 190도까지 내려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기막으로 인해서 당장 넣어도 그렇게 온도가 쭉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옛날 생각이 나서 봤는데 트윗에 이런 게 있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FSD 베타 유럽에도 뿌린다고 하죠. 이제 좌핸들, 우핸들 뿌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 거냐? 정부에 달려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미국이 이런 기술 혁신을 하게 좋게 정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법안이나 이런 것도 앞서가고 되게 보수적이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도 나름의 이렇게 길을 터주는 거 보면은 FSD에 대해서 되게 경고도, 주의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미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한데, 정부의 규제에 달렸습니다. 그게 이제 허가가 나야지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유럽에도 당장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허가가 날지, 그리고 맵이라든지 정밀 맵을 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다로 통한 그런 HD 맵을 쓰진 않지만, 제가 FSD 베타 보면요, 네트워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면은 FSD 베타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맵을 통해서 기본 정보는 받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그래도 좀 더 정밀 맵, 내비게이션에 쓰는 정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 기업들한테 좀 더 여유롭게 풀어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제반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FSD 베타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허용이 돼야지, 뭐 아무리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지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는 힘듭니다. 미국에서 되게 법을 막 어겨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두를 탈 뿐 그걸 뭐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그걸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국의 정부가 테슬라나 이런 해외 기업들한테 그 정도의 정보 오픈과 법안을 허용해 주냐가 아마 FSD 베타가 빨리 들어가냐 아니냐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인데요. 이제 LFP로 이제 셀2팩으로 이게 또 다른 기업이네. 중국의 다른 기업이 에너지 덴시티를 200W까지 올리겠답니다. 킬로그램당. S볼트랑도. 그러니까 중국 기업보다도 저는 이 S볼트도 이제 협력을 하니까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중국 기업 이름을 얘기하기가 어쨌든 중국어에 제가 약합니다. 이 기업이랑 이제 협력을 해서 LFP로도 킬로그램당 200W를 하겠다니. 이 재미난 사실은 이 기업이 이제 실린더리컬이 아니라 뭐 프리스메릭도 아니고 파우치입니다. 인산철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셀2팩을 하는 거죠. 모듈을 최대한 날려버리고, 그래서 현재 이제
그냥 셀2팩을 하면은 아마 팩 단위에서 180Wh/kg, 이것도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아니라 요 전 버전 테슬라 모델 S 아마 100kWh 짜리 팩의 에너지 덴시티가 한 190W, 그건 이제 팩 레벨에서요. 지금 그 파우치로 또 이거 아무리 LFP를 하지만 이게 파우치가 될까 그래서 좀 의심은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한 셀 단위에서 230, 그럼 팩 단위에서 한 207Wh/kg, 그러니까 뭐 한 200으로 보는 거죠. 그냥 적당히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산철의 셀2팩의 끝판왕을 하겠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거 100% 믿는 건 아닌데 NMC도, 한국 기업도 이거를 하면은 훨씬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NMC 이제 니켈을 9로 넣는 거죠. 90%, 811이 아니라 9, 0.5, 0.5. 그러면 에너지 덴시티가 더 올라가는데, 당연히 LFP는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 같은 에너지로, 무게당 비교하지 말고 같은 에너지로 비교하면은 셀을 더 넣어야 되니까 결국 가격 차이가 줄고,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면은 한국 기업이 에너지 덴시티도 올리면서 사실상 가격 차이도 줄여버리는, 그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셀로 차가 가는 건 아니죠. 배터리 팩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인산철이 셀2팩 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셀당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게 되면 쿨링에 정말 신경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철은 셀2팩에 적합한 거지, NMC로 가게 되면은 그 모듈을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파우치로 만들면은, 저도 인산철 파우치면은 젤리 롤투 모듈이라는 걸 쓴다는데, 이걸 좀 압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압력을 좀 걸어야지. 그런 실린더리컬 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깡통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부 화학 반응을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깡통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NMC나 NCA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애들은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은 팩 레벨에서 봤을 때는 셀에 지금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게 되면은 열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쿨링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듈을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팩 레벨에서 지금 BYD가 8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팩 레벨에서는 NMC랑 이제 LFP랑 비교했을 때 80%? 좀 더 지금 CATL의 기린도 있죠. 이런 회사들이 더 공격적으로 유명 이런 회사들을 손잡고, S볼트 손잡고 해가지고 90까지 오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팩 레벨에서는 인산철이든 NMC든 쿨링을 진짜 잘 하지 않는 한 셀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봐야 그거를 있는 그대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출력을 많이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NMC나 NCA에서 셀2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각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줄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된다라는 거는 반만 맞고 반은,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팩 레벨에서 봤을 때 모듈을 없앨 수 있냐도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시키기 위해서 큰 모듈들이 딸려가게 되면 팩 레벨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LFP는 정말 싸다. 지금 슈팅돼서 올라가 있지만 카보네이트 계열의 리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그 리튬 루트, 광물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아닌 리튬 카보네이트 쪽으로 이거를 LFP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산철의 위력이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